안녕하세요. 최필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3강입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랑 4강, 5강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강의입니다. 3강에서 이제 강의를 조금 다 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라 그러면 제가 퀵하게 요약해서 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청년주택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건축사분들이 아까 전 강의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건축 개요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한다라 그랬는데 건축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체크리스트들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년주택 사업을 제가 그때는 처음 기획을 해보는 거였고 이랬을 때 체크리스트가 조금 다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청년 역세권이니까 여기 주변에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350m에 또 있는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충족이라고 하면은 저희 청년 역세권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혹은 제공받아서 검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의견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런 의견서들은 뭐 내용 상세한 것들은 또 이런 책에 제가 좀 그대로 들고 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책을 조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뭘까요? 맞아요. 등기부 등본은 사실 토지 정보 이음을 파악하고 이거 할만하네. 나머지는 솔직히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좀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할만했을 때. 토지 정보를 들으면은 뭐 A동 32-1번지야 라는 땅이 딱 왔어. 그러면 저는 토지 정보 이음부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번을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건폐율이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전체 토지가 있으면은 이만큼 건축을 할 거예요. 이게 건폐율이에요. 이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100평일 때 건폐율이 60%면은 60평만큼만 가능해요.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건폐율이랑 용적률은 이렇구나. 층수랑 높이 제한은 이렇구나. 여기에 또 행위 이제 가능 여부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상가는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뭐를 지을 수 있구나. 여기는 주차장 부지네. 주차장만 지을 수 있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공사비 증액, 사업비 등을 생각한 버퍼다. 뭐가 버퍼다? 이익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희가 실물거래라는 것, 크게 부동산 또 업계에서 뭐가 있냐면 실물과 개발이 있어요. 실물은 다 지어진 것을 거래를 하는 거죠. 규모가 크고 이러면은 사실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개발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미래의 가치를 상상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개발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더 법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 지어가는데 너희 준공계 내려면 요즘에 여기 너무 시끄럽잖아. 이런 거 좀 추가 공사해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이 예상치 않게 더 많이 늘어난다라든지 공사 기간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리스크들도 발생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늘 설계 변경이라는 것들도 많이 일어나요. 저희가 오토캐드라는 걸로 도면을 많이 그리죠. 2D입니다. 사실 3D로 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하다 보니까 마찰이 되네. 다른 공정이랑 이러면서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고 또 유행이 바뀌니까 설계를 변경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이익이 10%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가끔씩 시행사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희 공사비랑 요즘에 원가가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렇게까지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매출액도 100억, 지출도 100억이에요. 저희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사업할 수 있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죠? 아까 제가 버퍼라고 했죠. 개발 사업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언제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익인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딱 갔어요. 근데 뭐 공사비가 10억 올랐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의 사업의 주인은 시행사예요. 하지만 건설사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피해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건설사들은 도급 계약, 공사 계약도 하지 않아주고 금융사들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은 뭐 잘 이대로 끝나면 이게 이익이지만 버퍼라고 업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토지 확보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분들이 토지 정보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뭐 부산항만공사라든지 이렇게 공사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또 집에 땅이 있으면 자체 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는 토지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원래 토지주가 여기 필지 하나가 여기 있죠. 초록색 필지가. 이거 100억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 이익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돈이 좀 필요하셔서 30억으로 토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아파트 지어서 팔만 하겠는데? 혹은 여기 학원 지어가지고 내가 학원 운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토지 작업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뭐 필주가 갖고 있는 땅, 여기는 철수, 여기는 영희가 갖고 있는 땅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가만 보자.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어야 가치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는 뭐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한 개만 했을 때는 너무 작아. 공사하기도 어렵고 지하 주차장도 못 만들어. 이거는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필주는 야 나는 평당 1억, 철수는 나는 평당 2억, 영희는 나는 평당 3억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주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야? 나도 3억 받을래. 나도 3억 받을래. 이럴 수도 있겠죠. 혹은 갑자기 철수는 나는 안 팔래. 팔기 싫어졌어. 아빠가 팔지 말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순서가 있긴 합니다.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중이라고 해서 뭐 안동 김 씨가 가지고 있는 뭐 경주 최 씨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냐면은 그 종중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에헴 해가지고 이거 파는 게 맞겠나 아닌 게 맞겠나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문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필주가 반장이야. 영희는 제일 유명한 식당 주인이야. 철수는 이 식당도 많이 가고 반장이랑도 친해. 그럼 이제 필주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나도 1억에 팔기로 했어. 그냥 같이 1억에 팔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래야 빨리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철수가 그래 알았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오시는 분들을 바로 토지 작업자라고 합니다. 필지가 뭐 설명은 3개였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저는 300명이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럼 300명을 다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신탁사는 이제 위탁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일을 맡겼고 이걸 대해서 이 부동산을 맡아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위탁자라고 하는데 위탁자분들이 이자를 못 내네. 그럼 어떻게 돼? 사업은 망하고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신탁사들이 이거를 공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법인들도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뭐 맥도날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햄버거를 팔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문사나 컨설팅사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는 이제 아까 신탁자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을 맡기면은 토지주가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익권에 대한 증서를 나눠줍니다. 1순위 우선 수익권, 2순위 우선 수익권 나눠주는데 근저당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조금 선진화된 담보기법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있으니까 이런 수분양자들, 고객들이 분양계약을 신탁사랑 하죠. 신탁사는 본인이 망해도 이거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얘가 망해도 신탁사가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건설사인데 건설사와 계약을 하고, 뭐 사실상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명목상 같이 계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 준공시켜 줄게 라는 계약을 해서 아파트나 상가나 호텔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출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금융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자 제한법 22%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불법입니다. 그리고 뭐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펀드 정보 원클릭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규정들을 많이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쟁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1강에도 말했고 2강에도 말했어요. 우리나라 어떻다라 그랬죠? 맞아요. 선계획, 후개발 원칙,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에서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근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자연 녹지, 자연을 위해서 있는 공간인데 자꾸 개발이 되고 사람들 살 공간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법이나 혹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용도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선 계획부터 바꿔야 되다 보니 이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을 해서 우리가 주거공간은 주택법까지 들어가는 거고, 주거공간이 아니면 건축법까지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택이 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1강에도 말했죠. www.law.go.kr 들어가셔서 이런 법들을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이것도 설명 계속 드렸던 거긴 하지만, 토지의 유한성, 토지는 막 늘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토지 늘리려면, 저도 수업 들을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야, 토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요가 대부분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랬냐? 예,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요. 전쟁을 해서 광개토대왕처럼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간척사업, 바다의 일부를 이제 덮어가지고 송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의도 이런 것처럼 간척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토지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솔직히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건축물이 한번 지어진 요즘 100년 건물, 200년 건물, 평생 건물 이러죠. 반영속성이 있는데 그 건물에 사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먼저 계획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건물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기공, 공사의 뭐 시작을 알리는 단계, 착공, 착수하는 단계, 시공은 진행하는 단계, 완공은 끝난 단계, 준공은 사용 승인이 완료된 단계, 보존 등기는 첫 등기 절차.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할 때는 운영 혹은 미리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분양 이런 식으로 엑싯 전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우리는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거야. 우리는
어느 지어지기도 전에 누군가한테 매각을 할 거야. 혹은 우리는 이거 호텔 운영을 해서 담보대출을 더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강의가 3강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분 만에 끝낼 거예요.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시행사의 요청, 온라인 공고, 금융사 요청, 내부 고객 요청이 될 수 있다. 공공, 나라에서 한 택지일 수 있고 민간에서 한 택지일 수 있다. 정보 수집을 했을 때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고 yes, 추진, no, 정보에 대한 관리,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계획서를 검토를 해요. 그러면은 왜냐면 돈이 정말 나가기 전에는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사업 수지 실수 없이 잘 짰나? 이거 필주 땅이라 그랬는데 진짜 필주 땅 맞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필주 땅이라 그랬는데 철수 땅인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으로 다 확인을 하고 토지 계약서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기꾼들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이 A의 토지주가 뭐 김철수야. 나는 원래 근데 김아무였어 이름이. 철수로 바꾸는 거예요. 김철수로. 그리고 내가 이 지주행세를 하면서 계약금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뒷자리까지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앞자리. 사업 규모를 확인을 하고 뭐야 여기 100평짜리밖에 못 지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120평이 되네. 사업성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업 수지를 제작성하는 단계도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시행사, 건설사, 금융사들끼리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허가 사항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 사업 일정에 대한 확정, 원가는 얼마나 들어가지, 조건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것들에 협의를 하고 시공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설계팀은 설계 검토, 견적팀은 견적 산출 실제로 이거 얼마가 우리가 들어갈 것 같아 마케팅팀은 분양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다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사실 개발팀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발팀이 심의를 올려서 뭐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대표이사 및 개발을 잘 모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건설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두뇌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공사비 등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뭐 아파트 사업일 경우지만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한다라고 했죠. 실과 협의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착공 승인을 받고 분양 승인, 분양을 할 때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을 잡고 판매, 모델하우스를 언제 오픈하자 이런 계획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준공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용검사 승인 단계. 너네 정말 잘 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 요즘에는 하자 있으면은 준공 승인을 안 내주죠.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사업 정산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개발 사업이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준공, 전산, 부가세 신고하겠죠.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토지정보 이음, 뭐 일사편리, 인터넷 법제처, 입지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사이트를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떤 부동산을 검토할 때 이런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강이다 보니까 정말 요약해서 쉽게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1시간 내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개발사업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다루는 업이잖아요. 하나의.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학과 학생들일 텐데 앞으로도 부동산의 미래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잘 공부해서 멋진 부동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3분 한다라 그랬는데 한 5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